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유튜브를 연 이유는 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뭐 이게 답변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당뇨병이 합병증이 오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지 안 오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 약도 먹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아주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몇 년이나 됐어. 그랬더니 한 8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직은 합병증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넘어야 되고 15년 정도 되면 하나씩 둘씩 증상이 나타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뭐 별 내용도 아닙니다. 당뇨병의 그 합병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혈관 합병증과 하나는 대혈관 합병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혈관입니다. 주로 모세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이 눈, 당뇨병성 망막증, 그 다음에 신장, 당뇨병성 신증, 그 다음에 뇌혈관, 이 소관에 당뇨병성 신경증에서 이렇게 손상이 발생되고, 대혈관 합병증으로서는 여기 심근비대증, 그 다음에 심근비대,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 손상은 이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이 진행된다. 그것은 약 10년 경과 후에, 빠르면 10년 전에도 나타나겠지만 10년 후 15년 정도 지나면 이러한 당뇨병성 이러한 그 합병증은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식후혈등이 400 정도가 넘는데 가까운 글씨는 보이고 먼 곳은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눈은 요 눈에 있는 요 수정체는 두께를 조절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상을 초점을 맞추고, 먼 곳을 볼 때는 이 수정체를 얇게 합니다. 그래서 먼 곳의 상을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얇아집니다. 이렇게 요 수정체가 수축과 이완, 요걸 자동적으로 넓혔다 좁혔다 하는 이러한 기능, 이것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두꺼워지고 얇아지고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하나가 발생한다. 그런데 노안하고 또 다르죠.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든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 충분히 이게 두꺼워져서 상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갖고 그 가까운 곳에 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지지 못하니까 그걸 돋보기를 갖고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요 수정체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고 있다. 수정체 탄력이 아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혈당이 이렇게 또 변동이 심하면, 즉 수정체 주변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왜? 그걸 물을 인위적으로 빼고 또 집어넣고 해서 두껍고 얇게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수정체 내부의 물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이게 굴절률이라고 하죠. 이 굴절률이 증가해서 가까운 곳은 잘 보이나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근시, 원시 이런 문제보다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이 혈당 조절 곤란으로 인한 이러한 근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당뇨 환자인데 내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소이다. 그런데 나는 심근경색이 오면 다 가슴이 쪼이는 듯이 아픈 통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통증이 없소이다. 그런데 내가 심근경색 그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건 뭐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아주 알기 쉽게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혈관이 막히거나 이게 혈액순환을 잘 못하게 해서 심장 근육이 쾌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단계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맥이 나타나서 갑자기 급사하거나 심장 기능의 저하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서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서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대체적으로 일반인보다 잘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감각 기능, 이 여기 문제, 일반인은 심근경색 여기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뇌 속에도 모든 혈관에도 이러한 감각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 기능 자체가 뇌 속에 있는 감각 기능 자체가 감각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이 와도 통증을 잘 모른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30-40%는 웬만한 통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전에 이런 통증이 발생하거나 협심증이 발생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들은 혈관 확장술을 시술하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족부 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나면 아프고 시리고 쓰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발을 잘라야 되고 또 괴사하고 썩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은 어느 여자분인데 자기는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거품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나쁘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당뇨 환자들은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그걸 잘 못 보죠. 그래서 변기에 내렸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물을 바로 내리지 말고 보면 거기에 거품이 쌓여 있습니다. 그 거품이 오래 가면 이렇게 당뇨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오래 가고 많이 쌓이고 하는 것은 당뇨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거품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 거품이 지속돼야 되느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건 약 한 5분 정도 동안 계속 소변에 이런 거품이 그냥 버글버글하게 뭉쳐 있으면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정리하면 요 세 분들의 질문 내용 보면 당뇨 합병증은 약 10년이 경과되고 10년 이전에는 합병증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나는 문제가 없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15년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시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당뇨병성 망막증, 즉 근시 원시 중에 근시만 되고 원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심근경색 또는 심근비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이 당뇨병 약 한 8년 정도 됐으면 심장이 커져 있는 심근비대증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심근경색을 와서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고 협심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단백뇨로 인한 이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단백뇨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좀 쉽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죠. 본인이 노력해야지. 약에 의존한다고 나는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으니까 뭐 정상 수치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어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10년 이내, 15년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당뇨병성 망막증, 뭐 족부괴사, 그다음에 심장마비, 치매, 그다음에 발기부전, 뭐 이거 기억력 감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치매 다 옵니다. 중풍 다 와요. 근데 자기 10년 이내 보니까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없다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약으로 잘 조절되는데 뭐 하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반드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이요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매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현재 나타난 질병,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체질에 맞는 이러한 1형 당뇨에 맞는 생식과 2형 당뇨에 맞는 이런 다른 배합 비율을 가진 식이요법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되살리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식후 혈당을 고려해서 부항세라고, 세 번째는 맨발로 걸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운동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해서 항상 혈액순환이 되도록, 정상 체온이 가동되면 이런 면역력도 높아지고 정상 체온이 가동되면서 몸 안의 오장육부가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이런 모든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야만 당뇨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처가 더 덧나지 않도록 소금물을 끓여서 그 소금물을 상처 부위를 이렇게 감싸든지, 아니면 상처 부위를 그 소금물에다 담그든지 해서 족부계에서도 막을 수 있고, 이게 감각이 모르기 때문에, 이 무디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치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런 더 큰 아픔을 겪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 주셨던 세 분, 이런 당뇨병의 합병증은 10년 이내는 합병증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별 문제 없어이다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잘못하면 오산 평택이라고, 뭐 평택 어디 간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여기저기 소식이 옵니다. 눈도 시력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분은 중풍, 그 다음에 그 허열 발작도 생겨서 얼마 전에 왔었죠. 그런 분이나, 또 눈이 안 보이거나, 또 저하고 아주 친하는 여기 인천의 모 교수도 지금은 이제 거의 실명이 다 돼서 이런 장애를 딛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도 발생했고, 또 어떤 분은 다리를 잘랐어요. 한쪽 다리를 잘랐고,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도 잘라야 되는 이런 자르기 위해서 입원해 있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10년 이내는 합병증이 잘 발생하지 않으나 10년 정도 넘으면 여기저기서 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마지막 이 얘기했던 그런 증상 이외에 더 무서운 것은 중풍과 뇌졸중이라죠. 중풍과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예방하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라.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당뇨약도 끊을 수 있고 고혈압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팅!